대한민국 은퇴자 절반이 빠진 함정, 부자가 되려면 여기서 빠져나와라.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평생을 일만 해온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그리고 그 말 뒤에는 대개 이런 생각이 따라온다. 집도 있고 연금도 조금 나오고 큰돈 쓸 일도 없는데 뭐. 사실 이 생각 너무 자연스럽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퇴 고생 끝, 편안한 인생의 시작이라고 배워왔으니까.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이 생각이 바로 대한민국 은퇴자 절반이 빠지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기 때문이다. 은퇴 후 삶을 겪어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다. 생각보다 돈이 훨씬 빨리 줄어든다. 일 안 하니까 지출이 더 늘어난다. 병원비, 자녀 지원, 예상 못한 일이 계속 생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은퇴를 버티는 시기로 생각하지. 자산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기로 보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함정이다.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은퇴자 절반 이상이 공통으로 하는 착각이 있다. 바로 현재 자산을 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집 한 채 있으니까 괜찮다. 국민연금 나오니까 최소 생활은 된다. 그동안 모은 예금으로 몇 년은 버틴다. 듣기엔 다 맞는 말 같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다. 은퇴 후 삶은 짧아야 20년, 길면 30년 이상이다. 이 기간 동안 자산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관리하지 않으면 줄어들고 방치하면 무너진다. 특히 한국 은퇴자들의 자산 구조는 위험하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현금 흐름은 연금 하나에 의존하며 투자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히 크다. 이 구조에서 가장 흔히 벌어지는 일은 이거다. 생활비는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한정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처음엔 예금부터 깨고 그 다음엔 보험 해지하고 마지막엔 집을 팔까 말까 고민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은퇴 빈곤의 시작 루트다. 사례집 한 채면 노후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60대 어씨. 어씨는 은퇴 직전까지 중견기업 임원이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 채, 퇴직금, 국민연금.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했다. 어씨도 이렇게 생각했다. 이 정도면 걱정할 거 없지. 문제는 은퇴 후 5년 차부터였다. 아내 병원비가 늘고 자녀 결혼 자금으로 목돈이 나가고 생각보다 외식과 여행 지출이 많아졌다. 집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없었다. 결국 예금은 빠르게 줄었고 집을 팔자니 갈 곳이 없고 안 팔자니 생활이 버거워졌다. 어씨가 뒤늦게 깨달은 건 이거였다. 자산이 있다는 것과 돈이 들어온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구나. 은퇴 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반대로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하다. 은퇴를 끝이 아니라 전환점으로 본다. 일을 완전히 끊지 않는다. 자산을 다시 나눠본다. 돈이 어디서 얼마나 언제 들어오는지 계속 점검한다. 즉 자산 관리의 시계를 멈추지 않는다. 사례 월급은 없지만 월 수입은 있는 65세 B씨. B씨는 은퇴 후에도 자신을 무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월급 대신 월 수입 구조를 만들었을 뿐이다. 소형 상가 일부 지분 투자, 배당 나오는 ETF, 주 2회 컨설팅 형태의 일, 큰 돈을 벌지는 않는다. 하지만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다. 그래서 B씨는 이렇게 말한다.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자산을 안 깨도 돼요.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이 차이가 크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돈보다 불안이다. 은퇴자들이 반드시 빠져나와야 할 세 가지 생각. 1. 은퇴했으니 이제 투자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은퇴 후가 자산 관리의 핵심이다. 다만 공격적 투자가 아니라 현금 흐름 중심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 집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집은 자산이지 성역이 아니다. 부분 활용, 다운사이징, 연금화까지 선택지는 다양하다. 3연금만 있으면 된다. 연금은 기본 바닥이지 전부가 아니다. 물가 상승을 이기지 못한다. 사례 은퇴 후에 더 여유로워진 70대 C씨. C씨는 은퇴 직후부터 이렇게 정리했다. 나는 지금부터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사람이다.
살던 집을 줄이고 남는 자금을 월 배당 자산으로 옮기고 소소한 강의와 글쓰기를 병행했다. 결과는 수입은 크지 않지만 지출보다 항상 조금 더 많다. 그래서 자산이 줄지 않는다. CC 말이 인상 깊다. 노후에 중요한 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선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이 함정에서 나와야 한다. 대한민국 은퇴자 절반이 빠진 함정은 하나다. 이제 관리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 은퇴는 끝이 아니다. 자산 관리 방식이 바뀌는 시점일 뿐이다. 자산은 다시 움직여야 하고, 돈은 다시 흐르게 만들어야 하고, 삶은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은퇴 후 삶은 불안한 노후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말할 수 있다. 나는 은퇴자가 아니라 은퇴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왜 다들 알면서도 못 빠져나올까?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봐야 한다. 사실 은퇴자 대부분은 정보가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다. 뉴스도 보고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본다. 그런데도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구조 문제다. 1인간의 뇌는 미래의 나를 남처럼 느낀다. 미국 UCLA의 신경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10년 뒤에 자신을 생각할 때 뇌에서 타인을 생각할 때와 거의 같은 영역이 활성화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나는 은퇴 후의 나를 사실상 남 이야기처럼 느낀다는 거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온다.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지금은 좀 쉬고 싶다. 아직은 괜찮아. 이건 게으름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거의 자동으로 그렇게 느끼게 돼 있다. 이 은퇴 직후 35년이 가장 위험한 이유. 재무 연구에서 아주 유명한 개념이 있다. 은퇴 초기 소비 급증 현상이다. 은퇴 직후 사람들은 미뤄둔 여행을 가고 외식을 늘리고 지금 아니면 언제 쓰겠냐는 생각을 한다. 이 시기에 평균 지출은 근로 시절보다 오히려 증가한다. 반면 수입은 급감한다. 이걸 숫자로 보면 이렇다. 지출은 1020%, 수입은 마이너스 4060%. 이 구조에서 아무 전략 없이 버티기만 하면 자산이 빠르게 무너지는 건 너무 당연하다. 문제는 이 기간이 지나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해버렸다는 거다. 예금 소진, 보험 해지, 나쁜 조건의 자산 매각, 삶 안정 추구 본능이 오히려 노후를 망친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이익보다 손실에 2배 이상 민감하다. 그래서 은퇴 후엔 이런 선택을 한다. 변동성 있는 자산은 무조건 피하고 예금, 현금, 확정형 상품만 고집한다. 겉으로 보면 안전해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전략이다. 왜냐하면 물가는 매년 오른다.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가파르게 증가한다. 현금의 구매력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진다. 즉,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큰 위험이 되는 시기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답은 복잡하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 해오던 생각을 정확히 반대로 해야 한다. 총 자산 말고 월 현금 흐름으로 사고 전환하기. 대부분 은퇴자는 이렇게 말한다. 자산이 얼마다. 집값이 얼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 중요한 질문은 이거다. 매달 얼마가 자동으로 들어오는가? 연구 결과를 보면 노후 만족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지표는 총 자산이 아니라 안정적인 월 수입 유무다. 그래서 부자 은퇴자들은 이렇게 계산한다. 연금, 배당, 임대, 소규모 노동소득. 이걸 한 장의 종이에 정리한다. 생각보다 이걸 제대로 해본 사람이 거의 없다. 일을 줄인다와 일을 끊는다는 완전히 다르다. 노후 연구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결론이 있다. 완전 은퇴는 건강자산 모두에 부정적이다. 주 12회라도 자문, 강의, 글쓰기, 경험 기반 일,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의료비 지출이 낮고 우울감이 적고 자산 감소 속도도 느리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리듬과 정체성의 문제다.
은퇴 자산의 핵심은 성장이 아니라 지속성. 젊을 때는 수익률이 중요하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기준이 바뀐다. 얼마나 벌었는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그래서 은퇴 자산은 큰 한방, 작지만 끊기지 않는 흐름. 이 구조를 만드는 순간 노후의 공포는 눈에 띄게 줄어든다. 결국 은퇴 후 부자는 이런 사람이다. 은퇴 후 부자는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선택권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돈 때문에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병원 선택을 고민하지 않고 자녀 앞에서 작아지지 않는 사람. 그 차이는 타고난 운이 아니라 은퇴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나온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돈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아니라 돈이 자동으로 일하게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이미 대한민국 은퇴자 절반이 빠진 함정에서 한 발짝 빠져나온 것이다.